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방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제를, 살균제를 이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이고, 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하고, 마크피카, 전착제죠. 전착제 넣어서, 살포를 하려 하는데, 요것은 이제 접촉독이에요, 접촉. 닿으면 죽는, 닿으면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어떤 건 하면 복숭아, 심식나방, 순나방, 노린재. 그래서 닿아야 되니까 고루 약이 퍼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시나노 골드는 이 모판을 쳐 주셔야 돼요. 이쯤 되면. 물론 지난번에 쳤다 할지라도 이 9월 요 시점에서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10월 달까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10월 달까지 시나노 골드가 탄저병이. 그러니까 지금 쳐주고 날씨가 계속 좋으면은 뭐 이상이 없을 거고, 이걸 쳐주고 한 열흘 있다도, 열흘 있으면 이제 10월 수확 시기 전에 판단하셔가지고 뭐 그때 한 번 더 치든지 아니면 안 치든지. 원래는 딱 한 번만 더 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약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들고, 제가 이제 아리미소진 이제 치료했던 이유가, 우리가 갈색무늬병이 좀 걱정이 돼요. 갈색무늬병은 저온 다습이래요. 그러니까 온도가 16도에서 28도 사이가 저온입니다. 그러니까 갈색무늬병이 생기는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7월, 8월 달에는 온도가 30도가 넘었으니까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일 때는 탄저에 28.5도 이상이 되면 이제 탄저의 저온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갈색무늬병의 발생이 억제되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 다음에 지금의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이것은 갈색무늬병의 발생 빈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병이 좀 들어있던 잎들은 진행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왜? 저온이고 비가 오고 습하고, 이렇게 되면은 후기 갈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후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없었는데 안 쳤는데 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면 이제 갈색무늬병이 들었던 것이 진행이 좀 속도가 빨라가지고 잎이 떨어져가지고 과일 맛이 없어지는, 또 과일 비대도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 온도를 이제 신경 좀 쓰시면 뭐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저는 28.5도고 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입니다. 고온 다습. 고온 온도가 28.5도 이상이 되고 습도가 많고 비가 뭐 0.5mm 이상 오면은 뭐 탄저균이 이제 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지금 홍로는 다 추확했잖아요, 그죠? 수확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시나노 골드 신경 써 주시면 되고, 원래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8월 말부터 갈색무늬병이 또 진행될 수 있어요. 저온이니까. 그러니까 봄에도 저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5월, 6월 다 저온이니까 그때 갈색무늬병 방제를 계속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7, 8월을 제외하고 다시 갈색무늬병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 쓰는데 전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좀 있는 가온은 조금 있던 것이 진행이 늦어지던 것이 방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병든 잎이라도 계속 비가 안 오고 습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특히 후기 갈반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후기 갈반이 생기는 거죠. 잎이 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뭐 저격도 안 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저는 뭐 잎에 어떤 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또 분류를 할 것은,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견문이 썩은 병은 지 맘대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과점에 병균 투입해서 부패를 시켜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썩긴 썩었는데 이게 과신 곰팡이로 인해서 썩었는지 부패병인지 잘 판단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깔라보면
과심서부터, 과일의 안에 그 씨앗이 있는 데서부터 부패해서 나왔으면 그 과심곰팡병이에요. 과심곰팡병은 이제 꽃이 피고 떨어질 때, 꽃이 떨어질 때, 그때 균들이 과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금 돼서 썩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과심곰팡이병이죠. 그래서 과심곰팡이병은 과일이 울퉁불퉁하게 생기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까면 그것이 파며들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과일 이렇게 보고 이 생긴 굴곡이 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보셔야 돼요. 끊어 보시든지 그냥 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요 아리미소진 치료했던 이유가 지금 안 치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아시벤졸라에스 메틸 요것은 작은 기장의 차는 이제 기주식물 유도 기작이라 그래 가지고 그 나무에서 그 면역성이 생기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통 뭐 호두나무라든가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사과나무 이런 것에 균들이 나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면역도 생기고 방어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차인 약재, 작은 기작의 차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카 있잖아요. 요 카는 이제 예방제. 저 카는 여기 보면 이제 클로로탈로닐과 아시벤졸레스 메틸하고 혼합한 거예요. 혼합제예요. 그러면 요게 아까 클로로탈로닐이 요 다코닐이에요. 클로로탈로닐. 요 다코닐 이거하고 그 차인 약재하고 혼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재들이 크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살펴보면은 그 성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합제는 거의 다 뭐 우리가 예방제 쓰던 약재들을 혼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요거 치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판단해야 돼요. 노른자가 많으면 한 번 더 칠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한 번 더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이 아리미소진은 이제 치지 않고 요것만 오늘 방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요것만. 그럼 여기 보면 요 시기에 보면은 안전기준일이 있어요. 안전기준일. 안전기준일을 왜냐면 수확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 기준 시점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안전기준일이 사과를 수확 시기 14일 전까지 이거 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쳐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오늘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